자, 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독서과학 기술 제3강, 그죠? 예. 수능특강 교재로 본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페이지, 그죠? 예, 177페이지. 됐습니까? 예. 뭐, 이 지문은 사실상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니라서, 예, 조금 빨리 읽고, 그죠? 예, 문제 푸는 걸로 좀 가보겠습니다. 일단 단락부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1894년 앞에다가 1이라고 쓰시고요. 그죠? 예. 다시 내려가서 윌슨은 앞에다가 2, 그죠? 예.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서 윌슨은 1911년 앞에다가 3, 그죠? 예. 자, 다시 또 내려가가지고 구름 상자 속에서 앞에다가 4, 그죠? 예.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4개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가만 보니까 뭐 윌슨 이 나오는데 혹시 윌슨이라고 하는 이 말 들어본 적 있나? 그죠? 예. 옛날에 톰 행크스 영화에 보게 되면은 섬에 가가지고 혼자 살 때에 배구공 하나, 그죠? 예, 놔두고 그 이름을 윌슨이라고 지었잖아요. 그죠? 예. 뭐 그런 또 생각 좀 드네요. 예. 자, 뭐 그건 그렇고 한번 가봅시다. 자, 1894년 9월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일단 뭐 나왔습니까? 아, 시대 연도명 나왔네요. 그죠? 네. 그럼 체크해주고 들어가고요. 윌슨은이라고 했으니까 윌슨 타이틀 앉혀놓고요. 체크. 역시 사람 이름 나왔으니까 체크하고 들어가야 되겠지. 자, 스코틀랜드의 최고봉인 벤네비스 산에 올랐다가 안개와 구름 속에서 관찰자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며, 요거 잠깐만 미쳐볼까요? 관찰자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서 그림자 주위에 아름다운 무지개 무늬가 나타나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브로켄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네요. 그죠? 예, 그 브로켄 현상을 목격했더라라고 하는 것들이, 예, 아마 우리도 간혹가다 한 번씩은 볼 수 있는데, 그죠? 그것이 뭐 브로켄 현상인지 어떤지는 잘 몰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자, 목격했는데, 그는 이 현상을 실험실에서 재현하기로 결심했더라. 야, 이제 과학자다운 면모다. 그죠? 예. 그래서 윌슨은 먼저 실험실에서 밀폐된 용기 속에 축축한 공기를 팽창시켜서 구름을 만드는 시도를 했는데 이 장치를, 아이고야, 뭐라고 그런다고요? 구름 상자라고 이야기하네요. 그죠? 예. 다시 한다면 밀폐된 용기 속에서, 그죠? 예. 축축한 공기를 팽창시켜 가지고 구름을 만드는 시도 됐습니까? 예. 그리고 그 장치를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구름 상자라고 불렀더라라고 하는 거. 자, 그러나 다시 해볼까? 해쳐놓고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역적 다음이니까 몇 쳐줘야 되겠지? 그가 의도했던 광학 현상은, 다시 한다 그러면은 브로켄 현상은 이래 되겠죠. 그죠? 예. 재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는 더 흥미로운 현상을 만다고요. 발견하였더라라는 거. 그죠? 예. 그러니까 목적한 거는 다르게 어떤다고요? 더 좋은 거 어떤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자, 뭔데요? 봤더니만 그는 물이 반쯤 담긴 병에서 공기를 펌프로 뽑아냈는데 이 과정에서 공기 중에 응결핵이 있을 경우에 특정 팽창비에서 물방울이 생성되는 것을 만다고요. 보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죠? 예. 그러면서 공기 중에서 이 응결핵을, 그죠? 예, 머금은 물방울을 제거하고 다시 이제 공기를 팽창시켜서 같은 팽창비에 도달하게 되면 남아있던 응결핵에 의해서 다시 뭐가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 구름이 만들어졌더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윌슨은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했을 때, 자, 이거 잠깐 볼게요. 공기 중에 떠 있던 응결핵이 뭐한다고요? 줄어들어서 이제 같은 팽창비에서는 수증기가 있어도 더 이상 뭐 하지 않는다고요? 응결핵이 일어나지 않는 공기. 어이구야,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메모 쳐놓기 바랍니다. 과포화 공기가 어찌 한다고요? 만들어지는 것을 발견했더라라고 하는 거. 자, 이게 이제 바로 뭐겠어요? 앞에서 브로켄 현상이라고 하는 것, 그거 어떻게 한다? 만들어 보려고 했다가, 그죠? 예, 그거 외에 더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는데, 그 흥미로운 현상이 바로 뭐라는 이야기야? 아, 바로 과포화 공기가 만들어지는 것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그죠? 오케이. 그러면은 첫 번째 단락에서는 뭐 따로 정리할 거 특별하게 없죠. 그죠? 네. 자, 일단은 윌슨이라는 존재가, 그죠? 브로큰 현상을 봤고, 그 브로큰 현상을 구름상자라는 장치를 통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어떤 과정을 다시 거치게 된다면은 공기 중에 떠있던 응결핵이 줄어들어서 결국은 같은 팽창비에서는 수증기가 있어도 더 이상 응결이 일어나지 않더라. 그걸 뭐라고 정의 내렸어? 과포화 공기가 만들어지는 것이었더라.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뭐 첫 번째 단락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뭐 다른 거 적어줄 거 없이 일단은 요것만 좀 잡고 들어가자. 과포화 공기라고 하는 거 있습니까? 예, 그걸 일단 잡아주고 들어가고요. 자, 그러면서 이 두 번째 단락 갑니다. 자, 윌슨은 또 다시 잡고 들어가야 되겠죠?
자, 구름이 생기는데 미치는 은결핵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죠? 예. 그러면은 결국은 이 윌슨의 실험에서는 뭘 보고 싶었던 거냐 했을 때에, 자, 구름이 생기는데, 자,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아, 은결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다고요? 필요하더라라는 것이죠. 이해되겠니? 예. 그래서 저 앞에서 봤지만은 은결핵이 줄어들면은 같은 팽창비 속에서 수증기에 있어도 더 이상 만다고요? 은결이 일어나지 않는 공기, 즉 과포화 공기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구름이 생성되는 데 있어 가지고 뭐가 필요하더라? 은결핵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더라. 그죠? 네. 그래서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시 새롭게 발견된 다양한 선들을, 그죠? 예. 과포화 공기가 담긴 구름 상자에 쬐게 되고, 그리고 은결핵이 이제 생성되는지를 한번 뭐 해봤다? 관찰을 해봤더라라는 거죠. 그죠? 네. 그럼 다시 말한다면 이렇게 되겠네. 자, 여러 가지 선이 있는데 그 선을 어디에다가 앞에서 봤지만은 과포화 공기가 담긴 구름 상자에다가 자, 뭐가 있다고요? 과포화 공기가 담겨 있는 구름 상자에다가 한다고요? 쪼여봤더라. 됐습니까? 네. 그래서 쪼여봤더라. 그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뭐가 생기는가? 아, 은결핵이라고 하는 것이, 그죠? 예, 바로 이 선에 의해서 생겨나는지 안 생겨나는지, 그걸 이제 확인해 봤더라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랬더니 그는 다시 또 갑니다. 이 실험에서 선들이 통과하는 경로를 따라서 생기는 물방울을 통해 가지고, 자, 선들이 은결핵을 한다고요?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 그러면 결국은 이런 거겠네. 봐봐요. 그 구름 상자에다가, 그죠? 예, 요 손들을 탄다고요? 쪼여봤죠? 그죠? 예. 그랬더니 그 주위로 뭐가 발생하더라라는 거야? 물방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다고요? 발생하더라라는 거죠. 됐니? 예. 그럼 다시요. 물방울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가 존재되는 거야? 그것을 모집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그것을 모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 되겠지? 그게 이제 바로 뭐라는 거야? 바로 은결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 물방울을 통해 가지고 선들이 결국 뭘 만들어낸다고요? 은결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다고요?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더라라는 거죠. 됐니? 자, 다시 한번 갑시다. 자, 과학 이 지문이 나오게 되면은 항상 뭐가 나와? 실험이 나오죠. 근데 그 실험 과정도 굉장히 중요해,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실험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된다고요. 굉장히 중요하더라라는 이야기야. 됐니? 예. 그래서 그 선이 무엇을 만들어낸다? 은결핵을 만들어내고, 그죠? 예. 그로 인해 가지고 무엇이, 그래, 일종의 물방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다고요? 선들을 따라서 어떤다고요? 생겨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됐니? 예. 자, 그러면 계속 갑니다. 이제 그의 이 구름 상자에다가 이제 뭘 갖다 집어넣느냐 하게 되면은 전기장을 걸었을 때에, 그죠? 예. 은결핵을 머금은 물방울들이 결국은 이제 전기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또 관찰했어. 그럼 다시 말한다면은 이래 되겠네? 자, 여기에다가, 그죠? 예, 뭘 갖다 집어넣었다고요?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을 한다고요? 다시 걸어주었다라는 이야기야. 됐습니까? 예. 그랬더니 이 물방울이 이 전기력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움직이더라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전기력에 의해 가지고, 그죠? 예. 전기력에 의해 가지고 한다고요? 움직이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생성되는 은결핵이 다시 이제 뭐가 된다고요? 이온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 됐니?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은결핵이라고 하는 것이 뭐였더라는 거야? 이온에 해당되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됐니? 예. 자, 그러면서 실예로 그랬으니까, 아이고야, 요거 체크아웃 가야 되겠죠? 실제 사례로 이래 되겠죠. 그죠? 예. 자, 음극선의 경우에, 자, 일단은 뭡니까? 음극선이라고 하는 거 나왔네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음극선의 경우에 생긴 물방울들이 양극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음극선을 구성하는 전자가 결국 공기 분자와 충돌해서 생성된 음이온이 바로 뭐가 된다고요? 은결핵임을 어떤다고요? 알 수 있었더라. 선생님, 요거 잠깐만 좀 정리 좀 하고 들어갈게요. 무슨 얘기냐 했더니만은, 자, 일단은 여기에서 선을 어떤다고요? 앞에 구름 상자 속에 쪄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이 선 가운데에서 뭘 가지고 들어갔냐 그러면은 음극선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들어간다고요. 자꾸 들어갔더라라는 이야기야. 그죠? 예. 그래서 음극선의 경로에 생긴 물방울들이, 자,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얘가 양극선으로 된다고요. 그래, 양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음극선을 구성하는, 자,
얘가 뭐 한다고요? 그래, 구성에서 뭘 가지고 있다고? 전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죠? 예. 이 전자가 다시 무엇과 만난다고요? 공기 분자와, 그죠? 예, 만다고요? 충돌을 해서. 됐습니까? 예. 그래서 생성된 것이 다시 뭐 한다고요? 음이온이라고 할 수 있겠더라. 됐니? 예. 그리고 이제 이 음이온이, 그죠? 예, 바로 뭐라는 거야? 요게 이제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은결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됐니? 그러면은 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봐봐요. 자, 그 선에다가, 그죠? 예, 소위 말해서 쪼였더라, 맞습니까? 예. 자, 그랬더니 그 선이, 그죠? 뭘 만들어낸다 그랬어? 은결핵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더라라는 거죠. 됐니? 예. 그것처럼 여기 음극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 한다고요? 은결핵을 만들어내더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이해되겠니? 그죠? 예. 자, 그러면서 다시 갑니다. 이렇게 생성된 물방울을 다시 전기장을 이용해서 뭐 한다고요? 제거를 해봤어. 됐습니까? 예. 왜냐하게 되면은 앞에서 전기장을 어떻게 한다고요? 쪼인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전기장을 이용해가지고 제거한 후에 공기를 다시 팽창시키면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구름이 형성되지 않았더라. 왜? 앞에서 얘기했지만 전기장을 쪼이게 되면은 결국은 전기장을 쏘게 되면은 아니 전기장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다가 이제 갖다 집어넣게 되면 그죠? 예. 결국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은결핵을 뭐 해버리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팽창시켜버리겠죠. 그죠? 없애버리겠죠. 그렇게 되면은 공기가 이제 팽창되면서 구름은 어떻게 한다고 형성되지 않았더라. 왜?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려고 그러면은 뭐가 존재해야 돼? 은결핵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은결핵을 뭐 해버린 거야? 산란시켜버리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구름은 형성되지 않았더라. 아마 그런 거 아니겠나라는 이야기예요. 예. 저는 뭐 과학 선생은 아니에요. 그러나 일단은 그 정도까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문 내용에서 파악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죠. 계속 갑니다. 그래서 1호부터 이제 선들이 공기 중에서 진행하면서 뭘 만들어낸다고요? 그렇지. 이온을 일단 만들어내고 그 이온은 다시 주변의 수증기 분자를 전기력으로 당겨서 그죠? 예. 뭘 만들어낸다? 물방울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볼 수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물방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려고 한다 그러면 뭐가 존재해야 되겠어? 바로 은결핵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데 이제 앞에서 봤지만은 무엇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야? 이온이 됐습니까? 아무래도 그 역할을 해주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됐니?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나갑니다. 윌슨은 다시요, 1911년에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요 앞에 실험은 몇 년도의 실험이었지? 보니까는 1894년도에 있었던 이야기를 먼저 해주고 있었죠. 됐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는 몇 년도라고 했냐? 그러면은, 어이구야, 1911년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죠? 오케이. 자, 11년에 이제 개선된 구름 상자로 실험을 수행하다가, 자, 다시요. X선을 산다고요? 조인 그런 과포화 공기에서 가는실 모양의 구름이 X선의 경로에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더라라고 하는 것, 그죠? 자, 이제 저 앞에서는 이제 선 가운데에서 음극선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자, 방금 전에는 이제 뭘 쪼였다고요? 그래, X선이라고 하는 것을 한다고요? 쪼였더라.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랬더니 과포화 공기에서 앞에서 과포화 공기 나왔었죠. 그죠? 오케이. 그 과포화 공기에서 가는실 모양의 구름이 가는실 모양의 뭔다고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다고요? X선의 경로에 다시 나타난 것을 발견했더라. 자, 그럼 다시 갑시다. 역시 X선에 어떤다고요? 그래. 소위 말해서 그 경로에 따라서 구름이 나타났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또 뭐가 존재하는 거야? 은결핵이라고 하는 것이 또 존재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런데 다시 이제 보세요. 자, 구름 상자에다가 전기장을 걸어줍니다. 그럼 저 앞에서 얘기했지만 구름 상자에다가 전기장을 걸어주게 되면은 구름이 생성된다 그랬어? 안 생성된다 그랬어? 생성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죠? 예. 그럼 다시 보세요. 전기장을 걸어주자 실 모양의 구름이 양극으로 된다고요. 이동하는 것으로 보아서 결국은 구름을 구성하는 물방울은 뭐였다라는 거야? 양전하를 미안합니다. 음전하를 띠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왜? 양극으로 이동했으니까요. 그죠? 예. 오, 그래. X선을 째어서, 그죠? 예. 구름 흉노를, 다시 구름을, 한다고 보았어. 그죠? 예. 그런데 이제 그 구름이 됐습니까? 예. 다시요. 자, 보세요. 실 모양의 구름이 X선의 경로에 나타났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해줬다고요? 아, 전기장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걸어주었어. 맞습니까? 예. 그랬더니 요 구름에 해당되는 것이 그죠? 예. 자, 뭘 띈다고요? 그래. 음전하를 어떻게 한다고요? 띄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 왜? 얘들이 어디로 가더라는 거야? 양극으로 탄다고요? 이동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장을 걸어뒀더니 얘들이 양극으로 탄다고요? 이동하는 것을 확인했어. 그랬더니 요 이제 구름이 뭘 띈다라는 거야? 음전하를 띄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겠나?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계속요. 자, 윌슨은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주고. 자, 이제 이 X선이 공기를 구성하는 어떤 분자와 충돌하면서 자, 뭐가 된다는 거야? 전자가 된다고 산란되고 다시 그 전자가 주변의 수증기를 정전기 인력으로 끌어당겨서 결국은 음전하를 띤 물방울을 형성한 것으로 된다고요. 자, 제대로 어떻게 한다고 해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예. 이때 제대로 해석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관점에서 야, 정확하게 맞게 해석한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겠나? 그죠? 오케이. 자, 이제 다음에 윌슨이 자, 재밌네요. 알파 입자의 발생원을 어디에다가 그렇지 구름 상자에 넣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랬더니 이제 다시는요. 자, 뭐 한다고요? 알파 입자 됐습니까? 예. 그래서 알파의 입자의 어떤 발생원을 가지고 구름 상자에 넣자. 이제 그 발생원에서 자 방사형으로 퍼져 나오는 알파 입자의 경로에 그죠? 예. 자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방사형으로 나오네요. 됐습니까? 예. 그럼 또다시 갑시다. 자 알파 입자에 해당되는 일종의 선과 같은 것을 또 갖다 집어넣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뭘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은결핵을 또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방사형으로 퍼져 나오는 알파 입자의 경로에 맞습니까? 예. 자, 직선 모양으로 연결된 구름 알갱이들이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나타났더라. 그럼 다시 그 알파 입자도 또 뭐가 있다라는 거야? 연결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서 알파 입자는 주변을 다시 뭐 했다고요? 야, 얘는 양전하로 어떻게 한다고요? 대전을 시켜버리면서. 그죠? 예. 그러면서 진행하다가 멈췄는데 이때 생성된 얘는 뭐 한다고요? 양이온이, 그죠? 수증기를 끌어당겨서 물방울이 어떻게 한다고요? 생성된 것이었더라라고 하는 것. 됐습니까? 예. 오, 그럼 재밌네. 알파 입자는 결국 뭐 한다고요? 양이온으로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타나더라.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재밌는 거는 저 앞에 음극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음이온으로서. 그죠? 예. 그 다음에 X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음전하를 띠는 것이었는데. 그죠? 예. 지금 여기 알파 입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양이온이더라라는 것이죠. 이해되겠니? 그죠? 예. 자, 그러면서 또 갑니다. 보세요. 윌슨이 이제 구름 상자 옆에다가 적당한 또 뭘 갖다 집어넣었어? 베타선의 발생원을 만다고요.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죠? 예. 자, 이제 알파가 있으니까 다시 뭐 나와야 되겠니? 그래. 베타선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또 가봅시다. 그래서 베타선의 발생원을 가져오자. 이제 길쭉한 실 모양의 뭐가 나타났다고요? 궤적이 나타났더라. 자, 제 앞에 알파 입자 같은 경우는 방사형이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얘는 어떤다고요? 길쭉한, 됐나요? 예. 실 모양의 어떤다고요? 그래, 궤적이 어떤다고요? 나타났더라.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알 수 있겠네. 자, 이것이 이제 알파인지 베타선인지에 따라 가지고, 그죠? 예, 나타나는 모양도 어떻게 한다고요?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다시 조사해 봤더니, 이 실 모양의 궤적은 결국은 음전하를 띤 입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그러면 다시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음전하를 했습니까? 예, 됐나요? 예. 띤 입자들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는 이제 베타선의 실체가 뭔다고요? 음전하를 띤 전자라는 사실과 다시 뭐 했다고요? 일치했더라라고 하는 것. 됐습니까? 예. 그래서 알파 입자는 어떤다고요? 양이온에 해당되는 것이었고요. 베타선은 어떤다고요? 음전하를 띠는 것이었더라라고 하는 것. 됐습니까? 예. 자, 계속 갑니다. 윌슨은 이제 구름 상자에서 선마다, 그렇지, 재밌죠? 선마다 어떤다고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는 궤적들. 그래서 앞에서 우리 살펴봤지만, 자, 알파 같은 경우는 방사형이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베타 같은 경우는 어떤다고요? 어떤
그 실 모양이 어떤다고요? 그래, 길다란 실 모양이 궤적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선마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는 궤적들을, 그죠? 예. 자, 선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했어? 아, 사진으로 남길 수가 있었더라. 됐니? 예. 자, 이게 언제 이야기하는 거야? 1911년도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자, 이후 이제 이 구름상자의 장치 개선이 이루어졌고, 이듬해에 그러면은 1912년으로 되겠습니까? 그죠? 예. 1912년 됐나요? 예. 1922 됐습니까? 예, 발음 좋다. 자, 이듬해에 윌슨은 더 선명하게 선들의 특징적인 궤적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들을 만들고요. 발표할 수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 좋으네요. 자,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단락 갑니다. 마지막. 구름 상자 속에서 빠르게 지나가는 입자가, 그죠? 예, 뭐요? 앞에 선들이라고 하는 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입자잖아요. 그죠? 그 입자가 주변을 뭐 한다고요? 이온화하면서 남기는 독특한 궤적을 통해 가지고 입자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널리 알려지자 구름 상자는 입자 물리학에, 그죠? 예. 땡땡 물리학, 땡땡 학문, 이래 됩니까? 그죠? 예, 그럼 자꾸 들어야 되겠죠? 입자 물리학의 표준적인 장비로서 널리 활용되기 시작했더라. 그리고 구름 상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하를 띤 입자가, 그죠? 그것이 앞에서 말했던 양전하인지 음전하인지, 맞습니까? 예.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전하를 띤 입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궤적을 가시화할 수 있게. 다시 한번 아까 사진 남겼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준 최초의 장치였고, 오호! 이론적으로만 치부되었던 여러 입자의 실체를 그래도 시각적으로 드러내준 획기적인 장치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니? 그죠? 오케이. 그래서 구름 상자는 새로이 많은 입자의 검출과 관찰에 광범위하게 활용되어서 입자 물리학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고, 이후에 등장하는 더 성능이 좋은 입자 검출 장치들의 모태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 그럼 맨 마지막에서는 결국 구름 상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구름 상자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의의 정도 잡아주면 되지 않겠니? 그죠? 오케이. 자, 그럼 뭐 전체 질문 내용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것은 바로 확인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됐습니까? 예. 자, 1번 갑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이라고 이야기했다. 그죠? 예. 자, 그러면은 갑시다. 자, 수증기를 머금은 공기가 팽창하면은, 자, 보세요. 수증기를 머금은 공기가 팽창하면 브로켄 현상이 나타난다. 잠깐만요. 수증기를 머금은 공기가 팽창하면 브로켄 현상이 나타납니까? 앞에 우리 질문 아무리 보더라도 브로켄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는 없었잖아요. 됐습니까? 예. 근데 오히려 수증기를 머금은 공기가 팽창하게 되면은, 예, 어떻게 되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첫 번째 잠깐 봅시다. 됐습니까? 예. 자, 이래 되겠죠? 자, 일단은 축축한 공기를 팽창시켜서 구름을 만드는 시도를 했더라. 그죠? 예, 그게 이제 구름 상자였고요. 그죠? 예. 그런데 의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현상을 발견했고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물이 반쯤 담긴 병에서 공기를 펌프로 보냈는데, 이 과정에서, 자, 보세요. 공기 중에 응결액이 있을 경우에는 특정 팽창비에서 물방울이 생성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공기 중에서 이 응결액을 머금은 물방울을 제거하고 공기를 팽창시켜서 같은 팽창비에 도달하게 되면 남아있던 응결액에 의해서 다시 또 뭐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구름이 만들어졌더라라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다시 이걸 반복하면은 공기 중에 떠있던 응결액이 줄어들어서 결국은 이제 같은 팽창피에서는 어떤 수증기가 있어도 더 이상 응결액이 일어나지 않는 공기, 즉 과포화 공기가 만들어지더라. 그럼 다시 뭐 하지 않는다는 거야? 구름이 만들어지지는 않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됐니? 그러면은 수증기를 머금은 공기가 팽창하게 되면은 뭐가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죠. 물론 과포화 공기 속에서는 어떤다고요?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 있습니까? 예. 그러면 선지 1번 내용 틀렸다라는 거 바로 확인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윌슨은 자 뭐라 그랬니? 음극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예. 자, 음극선에 관한 질문 있었나? 그렇죠? 요 앞에 보니까, 음극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렇죠? 몇 번의 단락? 아무래도 두 번의 단락 정도 되겠죠. 자, 음극선이 구름 상자에서 응결액을 만들어내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죠. 자, 이제 보세요. 음극선이 됐습니까? 예. 자, 어디 간다고요? 양쪽으로 가서, 맞습니까? 예. 됐니? 오케이. 그래서 전자와 공기가 충돌해서 뭐 한다고요? 음이온이 발생하는데, 그 음이온이 바로 뭐라 그랬어? 응결핵이 되고요. 그것에 의해 가지고 한다고요? 만들어내더라. 맞습니까? 예. 그럼 다음 몇 번이 된다고요? 2번.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음극선이 바로 그 자체로서 만다고요? 하나의 응결핵이었더라라고 하는
것. 됐습니까? 예, 그럼 답은 2번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 구름 상자는 실험실에서 광학적 현상을 재현하는 장치로. 에이, 광학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봤죠. 뭐가 되겠어요? 결국은 브로켄 현상을 광학적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예, 그것을 재현하는 장치로 널리 쓰이게 됐다라는 것은 맞지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맨 마지막 단락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죠? 예. 자, 구름 상자 속에서 빠르게 지나가는 입자가, 그죠? 예. 주변을 이온화하면서 남기는 독특한 궤적을 뭐 한다고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줬더라라는 것이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전하를 띤 입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궤적을 말 수 있었다. 가시화시켜준 장치였더라. 이렇게 봐주는 게 맞겠죠. 그죠? 예. 그래서 광학적 현상, 즉, 뭐, 브로켄 현상을 재현한다라는 것은 맞지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윌슨은 구름 상자에 전기장을 걸어서 대전되지 않은 응결핵을 됐습니까? 예. 제가 할 수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상하죠. 그죠? 예. 대전되지 않은 응결핵이라고 했는데, 대전이란 말 앞에서 어디 나왔었지? 그죠? 여기 보세요. 예. 알파 입자는, 됐습니까? 알파 입자는 주변을 양전하로 대전시키면서 진행하다가 멈추었더라. 맞습니까? 예. 그리고 이때 생성된 양이온이 수증기를 끌어당겨서 물방울이 형성되는 것이었고요. 그죠? 예. 자, 여기에다가 이제 뭘 갖다 집어넣는다고요? 전기장을 어떻게 한다고 걸어주게 되면, 이래 되겠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이온이 어떻게 한다고요?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 앞에 설명했단 말이야. 그죠? 예. 그러면은 대전되지 않은 응결핵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됐니? 예. 자,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선지 5번. 윌슨이 구름 상자에서, 자, 갑니다. 보세요. 과파 공기의 팽창비를 높여서 팽창시키자. 구름이 생긴다. 아니죠. 과포화 공기의 팽창비를 높여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포화 공기에 대한 정의 다시 한번 가보세요. 됐습니까? 예. 자, 제일 첫 번째 단락에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됐니? 예, 뭐 나오느냐. 자, 여기 보세요. 과포화 공기라고 하는 것은, 됐죠? 예. 자, 공기 중에 떠있던 응결핵이 줄어들어서 같은 팽창비에서는 수증기가 있어도 더 이상 응결핵이 일어나지 않는 공기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뭐라 그랬어? 과포화 공기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죠? 예. 그러면은 지금 선지에서 말한 것처럼 과포화 공기의 팽창비를 높여서 팽창시키자 구름이 생성된 것이 아니라 과포화 공기가 나타나게 되면 더 이상 구름이 나타난다고요? 생성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됐니? 예. 그러한 공기를 우리는 뭐라 그랬어? 과포화 공기라고 정의되는 거잖아요. 됐니? 오케이. 그럼 뭐 답은 2번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갑니다. 자, 윗글로부터 아이고야 또 뭐 나왔니?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라고 했는데 제가 뭐라 그랬지? 추론이란 말 지우자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예. 뭘로 바꿔주면 된다고요? 아하, 설명.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래서 윗글로부터 설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 결국 뭐에 관한 문제야?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로 바꿔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선지 1번부터 갑니다. 보세요. 음극선은 이라고 이야기했다. 음극선에 관한 이야기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여기 두 번에 달랑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럼 보세요. 음극선은 공기를 구성하는 분자로부터 됐습니까? 예. 전자를 떼어낼 수 있었다. 잠깐만요. 자, 음극선은 됐습니까? 예. 공기를 구성하는 전 분자로부터 전자를 떼어낼 수 있는 거니? 아니죠. 요거 다시 한 번 더 음극선에 관한 이야기 한 번 더 가봐. 됐습니까? 예. 자, 두 번의 단락에 보시게 되면은, 됐니? 예. 자, 여기 한번 볼까요? 그죠? 예. 뭐, 다양한 선들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잠깐 나오네요. 그죠? 실예로, 됐습니까? 여기 보세요. 음극선의 경로에 생긴 물방울들이 양극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통해서, 맞습니까? 예. 음극선을 구성하는 전자가 공기 분자와 충돌해서 생성된, 만다고요. 그 음이온이, 됐나? 예. 바로 응결핵임을 알 수 있었더라. 그리고 이제 생성된 물방울을 전기장을 이용해서 제거한 후에 공기를 팽창시키면은 구름이 나타난다고요. 형성되지 않았더라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저기에 나와 있는 생성된 물방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음이온의 응결핵을 통해 가지고 생성된 물방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죠? 예. 근데 전기장을 이용해 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거의 사라져 버리더라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다시 공기 중에서 그죠? 예, 이온들이 이온을 만들어내고 그 이온은 주변의 수증기 분자를 전기력으로 당겨서 물방울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지 않느냐라는 거야. 그죠? 예. 그러면은 지금 선지에서 말한 것처럼 공기를 구성하는 분자로부터 전자를 떼어내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예.
오히려 어떤 음극선이 그런 역할을 해줬더라라는 거죠. 됐니? 다음 두 번째, 구름 상자 속의 과포화 공기는, 아이고야, 또 뭐 나왔니? 과포화 공기 나왔죠. 맞습니까? 예. 그 과포화 공기는 응결액이 추가되면 물방울을 생성한다. 그렇네. 그죠? 예. 자, 왜 그런 거라고 한다면, 요거 잠깐만 다시 한번 볼게요. 그죠? 예. 자, 일단 과포화 공기라고 하는 것은 일어났단 말이야. 자, 이리 보세요. 자, 앞에서 이러한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면은, 그럼 공기 중에 떠있던 응결액이 뭐 한다고요? 줄어들어 버리죠? 됐습니까? 그러면 같은 팽창 위에서는 수증기가 있어 더 이상 응결이 일어나지 않는 공기. 됐나? 예. 그게 바로 뭐야? 과포화 공기야. 맞습니까? 예. 그러면 과포화 공기는 무엇 때문에? 응결액이라고 하는 것이 뭐하니까요? 줄어들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더 이상 뭐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요? 아하. 구름과 같은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만들어내지 않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야. 그런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응결액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은 다시 이제 뭐가 만들어지겠어? 그렇지. 구름이라고 하는 일종의 물방울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이해되겠니? 자, 그래서 다시 보세요. 과포화 공기에다가 선을 넣한다고요? 탁 쪼여버렸잖아요. 그랬더니 그 선의 경로에 따라서 뭐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래, 물방울들이 만들어지지 않더냐. 그래서 우리는 그 선이, 그죠? 일종의 뭐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야? 응결액의 역할을 해주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한 것이었죠. 됐니? 네. 그렇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선지 2번이어야 된다고요? 오히려 답이 된다라는 것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구름 상자 속의 과포화 공기는, 그죠? 예, 응결액, 다시 한다 그러면 일종의 선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뭐 알파선이든 베타선이든 음극선이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선을 쪼이게 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그 선의 궤적에 따라서 경로에 따라 가지고 물방울이 생성된다.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럼 답은 뭐 2번 정도 보는 것 같네요. 자, 윌슨은 벤네비산에서 본 브로킨 현상을 실험실에 재현하는데 성공했는 것이 아니라 그거 성공 못했고 오히려 다른 현상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잖아요. 그다음 윌슨은 수증기를 머금은 공기를 만다고요. 그렇지. 팽창시키면 늘 물방울이 생기는 것을 알았는데 자, 문제는 늘 물방울이 생기지 않았죠. 그죠? 예. 왜냐하게 되면은 자, 수증기를 머금은 공기를 팽창시키는데 저 앞에서 어떠한 상태가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자, 그 앞에서 나왔죠? 자, 이런 색 있죠? 음이온이 응결의 힘을 나타낸다고 파악하시는데 생성된 물방울을 전기장을 이용해서 뭐 해버렸다고요? 제거를 한 후에 됐습니까? 공기를 다시 팽창시키면은 걔는 뭐가 되지 않았어? 구름이 형성되지는 않았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선들이 공기 중에서 진행하면서 음이온을 만들어내고 그 이온이 주변의 수증기 분자를 전기를 당겨서 물방울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더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일 거고요. 됐습니까? 예. 됐니? 예. 또 그것도 그렇지만 또 이 부분 또 봐도 되죠. 그죠? 예. 자, 과포화 공기 현상에 대해서도 보게 되면은 됐습니까? 예. 결국은 응결액이 줄어들어서 팽창비에서는 수증기가 있어 더 이상 응결이 일어나지 않는 공기, 즉 과포화 공기가 만들어지더라라고 하는 것도 그죠? 예. 나름대로 같이 첨부해서 볼 만한 내용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 본다 그러면은 윌슨의 수증기를 먹으면 공기를 무조건 다 팽창시킨다 해가지고 늘 물방울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됐니? 오케이. 자, 그럼 선지 5번. 구름 상자는, 자, 뭐라 그랬니? 베타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타선이 공기 중에서 진행하면서 전자를 산란시킨다. 잠깐만요. 얘 전자를 산란시키는 거였니? 그죠? 예. 전자를 산란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예. 베타선에서 본 게 아니라, 오히려 요거 잠깐 볼게요. 그죠? 예. 자, 요거 잠깐 볼게요. 윌슨이 알파 입자의 발생원을 구름 상자에 넣자 그 발생원에서 방사형으로 퍼져나오는 알파 입자의 경로에 직선 모양으로 연결된 구름 알갱이 나타났더라. 그리고 알파 입자는 주변을 양전하로 대전시키며 진행하다가 멈추는데 이때 생성된 양이온이 수증기를 끌어당겨서 물방울이 어떤 생성된 거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베타선이 되겠죠. 그죠? 예. 길쭉한 실 모양의 궤적이 나타났다. 조사해보니 이 궤적은 음전할 땐 입자에 만들어진 것이 드러났는데 이는 베타선의 실체가 음전할 땐 전자라는 사실과 일치했다. 윌슨은 구름 상자의 선마다 다른 모양 나타나는 궤적들을 설명하지 않지만 사진 남길 수 있다. 지금 아무리 봐도 지금 베타선에 관한 이야기는 또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또 미안한데요. 하나만 또 더 자꾸 보다 하자. 뭔데요? 라고 한다 그러면 됐니? 예. 자, 저 앞에 나와 있는 것 가운데에서 음극선, 이것도 잠깐 볼게요. 그죠? 예. 음극선의 경로에 생긴 물방울들이 양극적으로 이동하는 걸 통해서 음극선을 구성하는 전자가 공기 분자와 충돌해 생성된 음이온이 응결핵임을 알 수 있었다. 응결핵을 전기장을 이용해 제거한 후에 공로를 팽창시키면은 구름이 형성되지 않았더라. 에이씨, 이건 도대체 뭐야?
근데 우리 하나 남았지? 뭐 남았어요? X선 남았잖아요. 됐습니까? 예. 요거 잠깐 보세요. 자, 경례. X선이 경례에 나타나는 것. 됐나요? 구름 상자에 전기장을 걸어주어 실모양의 구름이 양극으로 이동한 것을 보아서 구름을 구성하는 물방울이 음전할 띄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윌슨은 X선이 공기를 구성하는 분자와 충돌하면서, 어이구야, 요 드디어 나왔네. 뭐가 된다고요? 전자가 산란되고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앞에 선지에서 말했던 베타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바꿔줘야 되겠어? 이거는요, 그렇지. 앞에 나와 있는 X선을 가지고 이야기해 줘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됐니? 예. 자, 그래서 된다고요. 앞에 그 베타선이 공기 중에서 아니라 요거는 뭐 한다고요? X선이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것이 되겠죠. 이해되겠나? 예.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서 어떤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더라도 결국은 추론이라고 해가지고 머릿속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시 뭐 해봐야 되겠어? 앞에 질문 내용을 찾아가가지고 거기에서 근거적인 측면을 다 잡아줘야 되는 거야. 늘 이야기하지만 추론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가만히 생각하는 거 그래가지고 문제 푸는 거 그거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예. 자, 그러면은 자, 2번 문제도 됐고요. 그죠? 예. 자, 그 다음 3번 갑니다. 자, 기역과 보기에 니은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기역이 뭔데요? 하게 되면은, 자, 뭐예요? 구름상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자, 요거는 제가 이렇게 보면 되지 않겠니? 자, 보세요. 예. 자, 구름상자 보기에 공통점이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으니까, 만약에 구름상자에 대한 내용 설명이 어떻게 한다고요? 맞지 않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답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요거는 우리가 바로 윷놀이판에서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 맞아, 씨발. 그죠? 예. 그럼 이제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 보기 내용 갖다 집어넣을 수밖에 없게 되겠지.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윷놀이판에서 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묻게 되면은 제가 뭐 아니면 도현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죠? 자, 제가 요거 시간 좀 줄이기 위해서 우리 보기 내용 가지고 좀 보자. 됐습니까? 예, 어차피 읽어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자, 보세요. 볼 수 없는 현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가시화는 됐나요? 예, 과학의 발전에서 결정적인 기여를 해왔다. 그래서 원둘레를 따라서 등 간격으로 구멍을 뚫은 온반을 빠르게 회전시키면서 뚫린 구멍을 통해서 빠르게 진동하거나 회전하는 물체를 관찰하면은 물체가 슬로우 비디오처럼 천천히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 그죠? 예. 이 장치는 뭐 한다고요? 아이고야, 스트로보스코프라고 이야기하더라. 됐습니까? 스트로보스코프. 됐습니까? 예. 라고 불리는데,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짧은 시간만 사물을 보게 해준다는 점에서, 아이고야, 얘는 단속적 시야를 제공하는 장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설명한 원반 스트로보스코프가 다시 스트로보스코프가 됐습니까? 어우, 발음하기 힘드네요. 그것이 개선되어서 암실에서 빠르게 전멸하는 등이 제공하는 단속적 시야를 활용하는 방식이 출현하자 이제 관찰자는 자, 이거 잠깐 볼게요. 이전보다 훨씬 넓은 시야로 동일한 경로를 따라 빠르게 진동하거나 회전하는 물체 운동을 천천히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으로 바꾸어서 만다고요. 관찰할 수 있게 되었더라.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스트로보스코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래 되겠죠. 그죠? 예.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살짝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얘를 어떻게 한다고요? 마치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주더라라는 것이죠.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그것을 뭐 한다고요? 그래, 관찰하고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니? 예. 자, 그러면은 딴 것보다도 이거 선지 4번 잠깐 볼게요. 그죠? 예. 관찰 대상 자체가 아니라, 됐습니까? 예. 관찰 대상의 유발한 효과로 어떻게 한다고요? 가시화를 실현한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그래서 보세요. 자, 원반을 어떻게 한다고 돌립니다. 그죠? 예. 그럼 내가 그 안에 어떤 것을 보게 되겠지?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어떤 것은 뭐가 된다고요? 관찰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떤 것이 어떤 유발한 효과를 나타내는 거야? 아니죠. 그죠? 예. 오히려 그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지, 걔가 어떻게 한다고요? 일정한 효과를 어떻게 한다고요? 드러낸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죠. 됐니? 예. 그래 본다면은 4번 선지가, 그죠? 예. 지금 보게 나와 있는 스트로보스코프하고는 맞지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요건 어때요? 자, 구름상자는 어때요? 맞죠. 그죠? 예, 구름상자는 맞죠. 왜냐하게 되면은 일단은 관찰 대상 자체가 아니라 됐습니까? 예. 그 관찰 대상,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게 뭐 알파선이면 알파선이고 베타선이면 베타선이고 맞습니까? 예.
자, 그 대상이 유발한 효과, 일종의 뭐를요? 궤적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 궤적을 만들어내는 것을 만들고요. 가시와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준 거 아니겠느냐, 이러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뭐는 맞아요? 그렇지. 구름 상자에 대한 설명은 맞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되겠니?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맨 마지막 네 번째 단락 내용을 충분히 한다고 확인하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 다음 넘어갑시다. 그죠? 예. 자, 윗글을 참고해서, 그죠? 예.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과학기술지문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가 이렇게 이제 그림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자, 근데 요거 잠깐 봐봐요. 딴 거 없잖아요. 그림은 윌슨이, 자, 요겁니다. 알파 입자를 구름 상자 내부에서 발생시킬 때의 모습이더라. 됐니? 그러면은 이 그림이 이거 필요 있어 없어요? 필요 없죠. 그죠? 예. 그러면 어떻게 주면 돼? 그냥 요 문제가 똑같지 않겠니? 그죠? 예, 어떻게 했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됐나요? 예. 자, 다음에 윌슨이, 자, 보세요. 자, 요걸 내가 A라고 하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알파 입자 딱 끊어놓게 되면은, 됐니? 예. 그러면은, 자, 어떻게 한다고요?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적절하지 않은 것. 요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돼버리잖아요. 됐습니까? 예. 됐나? 오케이. 그래서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뭐가 있는 것은 아니더라. 야, 그럼 이제 알파 입자에 대한 설명은 바로 이 부분에서 하는 건데 제가 한번 드리고 갑시다. 알파 입자의 발생원을 구름 상자에 넣자. 그 발생원에서 됐습니까? 예, 방사형으로 퍼져 나오는 알파 입자의 경로에 그죠? 예. 자, 직선 모양으로 응결된 구름 알갱이들이 나타났더라. 그래서 얘 방사형으로 퍼져 나오지만 자, 직선에서 됐습니까? 예, 직선 모양으로 응결된 뭐 한다고요? 아, 응결된 구름 알갱이들이 어떤다고요? 나타났더라. 이거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알파 입자는 됐나요? 예. 주변을 어떤다고요? 양전하로 대전시키더라. 그렇죠? 예. 주변을 양전하로. 그죠? 예. 뭐 한다고요? 대전을 시켜. 됐습니까? 예. 대전을 시키면서 진행하다가 멈추는데 이때 생성된 것이 뭐라고요? 양이온이더라. 그 양이온이 다시 만다고요? 아하, 수증기를 뭐 하더라? 그래, 끌어당겨서 결국은 어떤다고요? 물방울이 생기더라. 이렇게 되겠죠. 이게 되겠니? 그래, 그게 이제 바로 뭐예요? 알파 입자더라라는 거잖아요. 됐니?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자 넘어가서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한 점에서 뻗어나오는 흰 선들은 됐습니까? 예. 자, 물어볼게요. 그 흰 선들은 뭐예요? 직선이잖아요. 그죠? 예. 그 직선은 뭐 한다고? 그래, 물방울이 응결하여 생긴 것이다. 맞네요. 그죠? 예. 그래서 직선이 어떤다고요? 구름. 다시 한번 물방울이 생긴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림의 아래쪽 중앙의 밝은 점은 알파 입자의 발성을 포착하는 것. 알파 입자가 공기 중에서 서로 다른 거리를 진행할 수 있더라. 알파 입자가 구름 상자를 지나면서 전자를 산란시킨 궤적이 잠깐만 됐습니까? 예, 뭔가 이상하죠? 알파 입자가 구름 상자를 지나면서 전자를 산란시킨 궤적이 나타난다는데 또 나왔네요. 전자를 산란시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아까 봤지만은 알파 입자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X선이었잖아요. 됐습니까? 예. 오히려 지금 앞에 지문을 보게 되면은 이 알파 입자는 됐나요? 예. 자, 주변의 것을 뭐 한다? 양전하로 대전시켜서라고 이야기했죠.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자를 산란시킨 궤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양전하로 대전시켜서 그것이 양이온이 되고 그 양이온이 어떤다고요? 다시 수증기, 다시 얘가 뭔 역할 해준다? 응결핵을 역할해줘가지고 수증기를 만들어내더라라는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예. 그럼 전자를 산란시킨 궤적이 아니라 그럼 다음 몇 번이에요? 4번 것 이래주잖아요. 됐니? 예. 뭐 잡아주면 돼? 알파 입자에 대한 설명 잡아주면 끝나는 부분이 되잖아요. 됐습니까? 예. 됐죠? 아이고야, 그러면은 문맥상 A의 의미. 자, 가져보자. A 대신에 뭘 갖다 집어넣을까요? 됐습니까? 예, 그래 되겠네요. 이로부터 선들이 공기 중에서 진행하면서 이온을 만들어내고, 그럼 다시 할까? 선들이 공기 중에서 진행한다. 그러면서 이온을 만든다. 그럼 이때 진행이란 뭐야?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가 되겠네. 그죠? 예. 그러면 나아가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볼 수 있는 거 찾아보자. 됐니? 예. 자, 체육대회 달리기 경기를 나아가던 요원이 말도 안 되고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나아가던 버스가 나왔네요. 다 몇 번입니까? 그래, 2번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다. 그죠? 예. 라고 하는 의미. 그러면은 뭐 답은 2번 정도. 이런 것들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죠.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지문 내용, 그죠? 예, 제가 좀 바삐 한다고 해가지고, 그죠? 예, 설명이 조금 왔다 갔다 한 것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좀 잡고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선에 어떤다고요? 그것을 음극선, 그 다음 X선, 그 다음에 알파 입자, 그 다음 베타선. 됐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나누어서 보고, 그 다음에 결국은 그 선들이 다 뭔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야? 연결액의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 그 핵심적인 내용만 좀 잡아주면은 지문 내용은 충분히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